요즘 날씨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기상청에선 연일 폭염경보를 발표하고 낮에는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올라와 숨이 막힐 지경이고 밤에도 식지 않는 열기 때문에 한숨도 못 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걱정되는 건 우리 몸이 갑작스러운 열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체온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탈수에 빠지거나 열사병, 열탈진, 어지럼증 같은 온열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나는 평소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하시다가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를 놓쳐서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심지어 무더위에 의한 사망자 중 대부분이 65세 이상 시니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무서운 건 온열 질환은 조용히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단 한 번 땀을 덜 흘렸다고 해서 한 번만 물 마시는 걸 잊었다고 해서 갑자기 탈수나 열사병이 생기지는 않지만 그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면서 몸속에 열이 조금씩 갇히고 그게 어느 날 문득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더위를 피하세요, 물을 많이 드세요 같은 뻔한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의학적 근거가 있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권하는 검증된 폭염 예방법 10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 중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효과가 뛰어난 생활 습관과 조치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없이도 실내 온도를 낮추는 방법, 몸에 열이 쌓이지 않게 도와주는 간단한 습관들, 혹시 쓰러질까 걱정되는 가족을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정보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은 하루하루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몸을 지키고 싶은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이번 여름만 버티는 게 아니라 여름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몸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지만 지켜주는 것도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외출은 오전 10시 이전, 오후 5시 이후로 제한하기. 여름철 가장 더운 시간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 시간 동안 햇볕은 가장 강하고 지면에서 올라오는 복사열까지 더해져서 체감 온도가 35도에서 40도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팔트 위를 걷는 도중 갑자기 머리가 띵하거나 숨이 가빠지는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시니어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체온을 낮추는 능력,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갈증을 잘 못 느끼거나 땀이 덜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열에 대한 경고 신호를 늦게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해가 아직 덜 오른 오전 10시 이전 또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5시 이후로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시간대는 바람도 살짝 불고 직사광선의 강도도 낮아 몸에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또 한 가지, 외출 시간뿐 아니라 외출 준비도 중요합니다. 양산, 책 넓은 모자, 밝은색 옷, 물병, 부채나 손선풍기 등 더위를 막는 작은 도구들을 챙겨나가는 습관이 당신의 여름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한여름의 외출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안전한 시간대를 선택하고 충분한 대비를 하면 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4가지 부위 냉찜질로 급속 체온 내리기. 여름에 몸이 너무 더울 땐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만 쐬는 걸로는 체온을 충분히 내리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몸에서 열이 가장 잘 빠져나가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바로 다음의 4가지 부위입니다. 목 뒤쪽 경동맥 부위, 겨드랑이 아래 림프절과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 팔 안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 무릎 뒤쪽 슬화동맥이 지나는 부위. 이 부위들은 모두 우리 몸에 큰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로 이곳을 시원하게 해주면 몸 전체의 체온이 함께 내려갑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을 가볍게 짜서 얹거나 시중에 파는 쿨팩을 수건에 감싸서 대거나 없을 경우에는 냉장고에 넣어둔 물병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한 부위당 5분 정도 하루에 2~3번 반복하면 열로 인한 두통, 어지럼증, 불쾌감도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갑자기 숨이 가쁘거나 얼굴이 화끈거린다면 이 4곳에 냉찜질을 해보세요. 몸이 빠르게 진정되고 심장도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단, 얼음을 직접 피부에 오래대면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수건을 덧대거나 짧은 시간씩 나눠서 해주세요. 3. 일일 수분 섭취 목표 체중 곱하기 30ml 이상.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막상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은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으세요. 특히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같은 때는 단순히 갈증을 느낄 때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체중의 30ml를 곱한 양이 하루에 필요한 기본 수분량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60 곱하기 30ml, 체중이 70kg이면 2100ml, 2.1L. 이건 일반적인 날씨에도 필요한 양이고 폭염에는 이보다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아도 미리미리.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안 목마른데? 하고 넘기다 보면 몸 안에서는 이미 탈수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몸속 수분이 젊은 사람보다 적고 심장,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체온 조절 능력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수분 보충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위험을 막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200ml 컵 한 잔 기준으로 하루 8에서 10회 자주 나눠서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기상 직후 한 잔, 오전 활동 중 2잔, 점심 전후로 1~2잔, 오후 활동 중 2잔, 저녁 전후로 2잔. 잠자기 전엔 너무 많이 마시지 않기. 특히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실온의 물이 몸에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냉수는 일시적 갈증은 줄이지만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팁. 물만 마시기 힘들다면 오이 슬라이스나 레몬 한 조각을 넣은 물,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같은 무카페인 차, 너무 싱거운 물이 싫다면 이온 음료를 2~3배 희석해서. 단, 당분과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갈증을 더 유발하거나 이뇨작용으로 오히려 수분을 더 빠져나가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실내 온도, 습도 유지하기. 여름엔 에어컨만 켜두면 시원해서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온도보다 더 중요한 게 습도 조절입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높으면 땀을 흘려도 잘 마르지 않아 체온이 몸 안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몸은 열이 나서 땀을 흘리는데 공기 중 습기가 많아서 땀이 증발을 못하면 체온이 내려가지 못하고 점점 쌓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열탈진이나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입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낮추면 냉방병이나 혈압 저하가 생기고 너무 높으면 몸이 지치기 때문에 시원하다 느껴질 정도로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을 켤 땐 선풍기나 공기순환기를 함께 사용해서 찬 공기가 고루 퍼지도록 해주면 냉방 효과도 좋아지고 전기도 절약됩니다. 실내 습도는 얼마나 유지해야 할까요? 40에서 60%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습도가 60% 이상이면 눅눅하고 더 더운 느낌이 나고 반대로 30% 이하면 호흡기가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장마철에는 습도가 70에서 80%까지 치솟기 때문에 제습기나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활용해서 습도를 꼭 낮춰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5. 폭염 시 밀가루 음식 피하고 가벼운 단백질 섭취. 여름에는 입맛도 떨어지고 더운 날씨에 뭘 해먹는 것도 귀찮아서 자주 찾게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국수, 만두, 라면, 빵 같은 밀가루 음식인데요. 입에 부드럽고 조리도 간편해서 여름철 한 끼 해결하기 좋다고 생각되지만 폭염 속에서는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입니다. 왜 밀가루 음식이 안 좋을까요? 소화하는데 열이 많이 납니다.
밀가루는 정제된 탄수화물로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소화 과정에서 몸 안에서 열을 더 많이 발생시킵니다. 더운 날씨에 이런 음식은 내부 체온을 높여 열탈진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 피로감이 생깁니다. 밀가루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식후에는 졸리고 금세 허기가 지면서 몸이 쉽게 늘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수분을 뺏어갑니다. 특히 라면이나 짠 밀가루 음식은 몸 안 수분을 더 빼앗는 역할을 합니다. 폭염 속 탈수 위험이 커질 수 있죠.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더운 날씨일수록 몸을 덜 피곤하게 하면서도 힘을 줄 수 있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중 가장 좋은 게 바로 가벼운 단백질 식사입니다. 추천 음식, 달걀 삶아서 소금 약간만 뿌려 드시면 부담 없이 단백질 보충 가능. 두부 차게 해서 간장 살짝 뿌리거나 부침 없이 조리해도 좋습니다. 닭가슴살 삶거나 구워서 채소와 곁들여 드세요. 오이, 애호박, 토마토 수분이 많고 위에 부담 없으면서 단백질 음식과 잘 어울려요. 이런 식품들은 소화가 빠르고 체온을 높이지 않으며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해줘 폭염 속 기력 보충과 탈수 예방에 탁월한 선택입니다. 6. 하루 2번 체온 측정과 혀 상태 체크하기.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걸 알아차릴 줄 아는 것이 여름 건강의 시작입니다. 폭염이 이어질 땐 땀도 많이 흘리고 체온도 올라가기 쉬워지죠. 하지만 몸에 무리가 오더라도 스스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체온 감지 능력이나 갈증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의 작은 변화에도 더 민감하게 체크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 2번 체온을 재는 습관. 아침에 일어난 직후 그리고 오후 활동을 마친 뒤 하루 2번 체온을 재어보는 습관. 이거 하나만으로도 온열 질환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체온이 평소보다 0.5도 이상 높다면 이미 몸에 열이 쌓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37.5도 이상이 계속되면 열사병 초기를 의심해 볼 수 있고 36도 이하로 떨어지면 에어컨이나 냉방으로 인해 저체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체온은 입안 구강, 귀, 겨드랑이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디지털 체온계를 사용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잴 수 있습니다. 간단한 기록을 하루 한 줄씩 남겨두면 몸에 변화가 생길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혀로 보는 여름 건강 신호. 혀는 몸 안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혀를 거울로 살짝 내밀어 보는 것만으로도 몸에 열이 쌓였는지, 수분이 부족한지, 위장이 지쳤는지를 알 수 있어요. 혀 색이 붉고 윤기가 없는 경우 몸에 열이 과도하게 쌓인 상태. 혀가 마르고 갈라져 있다면 탈수 신호, 즉시 수분 섭취 필요. 혀 표면이 하얗게 덮여 있거나 끈적하면 위장이 지치고 체내 노폐물 증가. 이럴 땐 수분을 더 자주 섭취하고 찬 음식보다는 미지근한 물과 가벼운 단백질 섭취로 몸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 기상 직후 체온 측정 후 거울로 혀 상태 체크. 오후 5시쯤 활동 후 다시 한번 체온과 혀 점검. 이상 징후 발견 시 수분 섭취, 휴식, 실내 온도 조절. 이렇게 하루 2번만 체크해도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7. 이불 대신 얇은 면 걷어 덮고 자기. 에어컨 아래서 자는 여름밤. 당신의 몸은 조용히 씻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밤엔 대부분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고 주무시죠. 특히 열대야가 계속되는 시기에는 덥고 습한 공기를 그대로 견디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어 냉방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냉방이 밤사이 몸을 차게 만들고 체온을 과하게 떨어뜨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뻐근하거나 콧물이 흐르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냉방병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불이 너무 두껍거나 아예 없는 경우. 더위 때문에 이불을 아예 덮지 않고 자면 밤새 에어컨 바람에 몸이 서서히 식어 특히 배, 허리, 관절 부위가 차가워집니다. 반대로 에어컨을 켠 채로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땀이 식지 않아 오히려 소결 속에 남은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숙면을 방해하거나 몸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얇은 면 겉옷을 이불 대신 가볍게 덮고 자는 것입니다. 얇은 면 겉옷 왜 좋을까요? 통기성이 좋고 땀을 흡수해줍니다. 땀이 나도 잘 마르고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럽습니다. 배와 허리, 어깨를 은은하게 덮어주어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특히 위장 건강과 관절 보호에 중요합니다. 가볍고 답답하지 않아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두꺼운 이불보다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면서 열이 빠져나갈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8. 창문은 오전엔 개방, 오후엔 차단. 문 하나 여닫는 습관이 오늘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무더운 여름 실내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땀이 흐르죠. 그렇다고 종일 에어컨만 틀어두기엔 전기요금도 부담스럽고 몸도 점점 차가워지기 쉬워요. 이럴 땐 자연바람을 똑똑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창문을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을 구분하는 것. 오전엔 창문 열기 시원한 공기를 받아들이는 시간. 하루 중 공기가 가장 시원하고 상쾌한 시간은 이른 아침부터 오전 10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는 외부 기온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고 밤새 쌓인 실내의 답답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기에 가장 좋습니다. 효과: 실내 온도를 자연스럽게 낮추고 환기를 통해 이산화탄소와 습기, 세균, 곰팡이 냄새 등을 제거. 아침 햇살은 기분을 좋게 하고 면역력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서늘한 공기가 들어올 때 반대편 창문까지 함께 열면 공기 순환이 잘 돼서 더 시원해집니다. 오후엔 창문 닫기, 뜨거운 열기를 차단하는 시간. 오전 11시부터는 햇볕이 가장 강하고 밖의 공기가 안보다 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창문을 계속 열어두면 뜨거운 공기가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온도가 오히려 더 올라가고 습도도 높아집니다. 특히 해가 들어오는 창가 근처는 지면에서 반사된 복사열 때문에 체감 온도가 40도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오후 대처법: 창문은 닫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빛 차단. 밝은색 암막 커튼은 햇볕을 막으면서도 방 안이 답답하지 않아 좋아요. 창문 외부에 차광막이나 발수천을 덧대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9. 휴대용 미스트 손 선풍기 세트 사용하기. 바로 지금 당신의 땀이 식지 않는 이유는 바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폭염 속 외출, 그늘에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손선풍기만 사용하시는데요. 사실 선풍기 바람만으로는 체온을 완전히 식히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땀이나 열이 제대로 증발하지 않으면 몸속에 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미스트와 손선풍기의 조합. 미스트로 얼굴이나 목, 팔 등에 가볍게 수분을 뿌려주면 피부 표면이 살짝 촉촉해지며 열과 함께 수분이 증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 위에 손선풍기로 바람을 쐬면 증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실제로 피부 온도가 빠르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 원리는 에어컨과도 비슷합니다. 공기를 차게 만들기보다 내 몸에서 열을 더 잘 날려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사용 팁: 미스트는 이렇게 사용하세요. 차가운 물만 넣어도 오케이. 굳이 화장품용이 아니어도 깨끗한 생수나 정수된 물이면 충분합니다. 냉장 보관 후 들고 다니면 효과 업. 냉장 미스트는 뿌리는 순간 바로 쿨링 효과. 손선풍기는 이렇게 쓰세요. 미스트 뿌린 후 바람을 얼굴, 목, 팔 등 집중 쐬기. 바람이 피부에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효과가 커요. 목걸이 헝겊치형 손선풍기도 좋습니다. 손이 불편하신 분께 추천. 10. 폭염이 지속되면 무조건 일상 속 강제 휴식 주기. 참는 게 미덕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폭염 앞에서는 쉬는 용기가 당신을 살립니다. 폭염이 며칠째 계속되면 몸은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조용히 탈수가 진행되고 체온은 서서히 올라가며 에너지 소비가 크게 늘어납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조금만 더 해볼까 이 정도쯤이야 하며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폭염 속 무리한 활동이 위험한 이유. 더운 환경에서 한두 시간만 움직여도 몸은 수분과 전해질을 급속하게 잃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기능도 둔해지고
몸이 힘들다는 경고 신호도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험을 자각하지 못한 채 탈진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강제 휴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 휴식이란 몸이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라 아무 증상이 없어도 일정 시간마다 반드시 쉬는 습관을 말합니다. 실천 방법: 4-50분 활동 후 10에서 15분은 반드시 쉬기.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엔 더 자주 쉬어야 함. 앉아서 쉬기보다 시원한 곳에서 누워서 눈을 감고 휴식. 뇌와 신체의 깊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외출 중엔 가까운 그늘이나 공공냉방 시설 이용, 지하철 역사, 마트, 경로당 등 마음도 잠시 쉬게 하기. 무리한 일정, 과한 감정 소비도 줄이고 오늘은 천천히 해도 괜찮다는 마음 갖기. 이런 분들은 특히 더 필요합니다. 텃밭이나 마당일, 가벼운 운동을 자주 하시는 시니어, 약을 복용 중인 분, 혈압약, 이뇨제 등은 탈수 유발 가능, 당뇨,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자, 폭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반드시 쉬는 시간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도 꼭 전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늘 건강하시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